우리가 잘하는 거죠. 한국 분들이 잘하시는 거죠. 생각보다 좀 빨리 합격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캐나다니까. 저는 200% 공감을 해요. 현재까지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한국 회사랑 비교를 해서. 회사 만족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리지널 100% 캐나다 회사냐, 아니면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냐. 제가 지금 온 거는 이제 다국적 기업인데, 캐나다 회사에서는, 조금 많이 개인주의가 있다면은, 이 다국적 기업은 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시니어 매니저나 이제 디렉터들이 걱정을 항상 많이 했어요. 피터, 스트레스 받게 일하지 말아라. 우리 푸시 안 한다. 천천히 해라. 적응을 먼저 해라. 우리는 롱텀으로 가기 때문에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힘들거나 그러면 무조건 말을 해라. 너무 좋네요. 너무 많이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일본 분들이 많은 회사라고 했잖아요. 네네. 보니까 제가 일했던 곳 중에 한 곳이 중국계 분들이 좀 많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천천히 해도 된다.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런 거를 조금 더 그 한국의 그 가족적인 그 회사 사내 분위기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담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구나라는 게 지금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럼 여기가 처음 회사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첫 번째 회사도 사실 첫 번째 회사는 어땠어요? 첫 번째 회사는 캐네디언 회사였어요. 여기가 동부다 보니까 시푸드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 시푸드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공장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있지 않고 좀 외곽 지역에 있어요. 대도시에 있지 않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생산 공장 라인은 외곽에 있었지만 매니지먼트 부서는 또 할리팩스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다운타운에. 제가 이제 취직이 됐었던 이유는 그 많은 업무 경험과 큰 돈을 좀 만져봤다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버젯이요? 네네. 버짓이 제가 컨트롤했던 버짓이 그 전 회사 있을 때 제가 해외 구매를 하다 보니까 한 건 뭐 계약하고 하면 이제 뭐 한국 돈으로 몇백억 이렇게 돈을 주고 받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핸들링하고 했던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꼼꼼하게 이런 돈을 페이 익스펜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했다는 걸 좀 어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었다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차후에 들었지만 뽑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꼼꼼함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 되게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아시안들이, 수적인 네. 개념이나 이런 거를 좀 빨리.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정도 하면 보통인데, 나오면은 되게 빠른, 그런 걸로.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잘하는 거죠. 한국 분들이 잘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런 데서, 우리도 몰랐던 장점들이 있는 거죠. 한국 분들이 잘하시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영상은 지금은 찍지만 사실 저한테 처음 연락 주셨을 때가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되게 막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될까 안 될까 하고서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도 이제 혼자 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잖아요. 현지에서 살고 계신 이미 영주권도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 그리고 한국 경력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현지에서 몇 번 이제 도전을 해보다가 안 되는구나. 그러고 그냥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현재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생각을 더듬어 보시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잖아요. 나 외국에 살고 싶어. 외국에서 직업 갖고 싶어. 이때를 돌아가신다면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해외로 나가야겠다 생각도 했겠지만 또 해외
기업, 한국에 있는 해외 기업에다 취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주메를 준비를 했죠. 제 나름 방식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인터넷 서칭해서 이렇게 쓰자 이제 샘플을 보고도 만들어서 정말 많이 캐나다에 보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200~300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심심하면 보냈어요. 서칭해가지고 막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검색을 어떻게 했냐면요. 캐나다 이력서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첼 백님이 제가 이렇게 컨설팅 받으면 캐나다의 기업이 있는 인사 담당관이 최종 수정을 하고 보완해서 보내주는구나. 이게 저는 가장 와닿았어요. 그래 내가 어차피 캐나다를 가야 되니까 미국도 아닌 캐나다 인사 담당관이 봤을 때 가장 메리트 있는 이력서가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연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하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저는 계속 레주메를 보냈었어요. 그리고 컨설팅을 받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종 검토 안 가고 그 전에 중간 검토한 걸로 이력서를 제가 또 급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 된 거였었어요. 그 코칭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완성본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급한 마음에 보내신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미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다 배우신 거거든요. 중요한 네. 것들. 우리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거를 응용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연락이 왔고 생각보다 좀 빨리 합격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쵸? 네, 맞아요. 일단 세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근데 지금 할리팩스 업체는 저와 경력도 맞았고 그 당시에 가장 좀 좋았던 게 이민 프로그램이 네네. 저랑 딱 운이 좋게 그 당시에 딱 시작을 했었어요. 2017년 내 시작을 했을 거예요. AIPP라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몇 년 전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영주권과 비자 관련돼서 이렇게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20년 넘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바뀌어요. 이게 조금씩 바뀌는데 큰 캐테고리는 안 바뀌거든요. 근데 조금씩 바뀐다는 게 어떨 땐 좀 쉬워지고요. 어쩔 땐 좀 어려워지고 근데 항상 어렵다고는 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쉽게 되시는 분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네네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나의 뭐 영주권이면 영주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자기한테 더 잘 맞는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그런 딱 적절하게 맞는 게 있었고 그거를 또 회사에서 추천을 해줬고 그래서 얼마 만에 그럼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고 받으셨어요? 다 놀랐는데 제가 3개월 만에 나와버렸어요. 영주권. 3개월 만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많이 힘든 이런 시푸드나 어그리컬처 쪽에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분야에 왜냐하면 그 직원분들이 그런 시골이나 어촌으로 가서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그런 또 직종도 맞았고 제가 포지션도 맞았고 또 그쪽에서도 이미 아마 AIPP를 해서 다른 외국인을 아마 고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신청을 해줬던 것 같아요. 되게 정말 운 좋게 시기적으로 그리고 정보적으로 딱 맞았던 케이스네요. 그래서 그러면 3개월 정도 걸리셨다고 하셨고 네. 그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워크퍼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IPP 영주권과 워크퍼밋 신청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이 나오면 영주권을 가지고 입국을 하는 거고요. 워크퍼밋이 먼저 나오면 워크퍼밋을 가지고 그냥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고용주 입장에서 일을 빨리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크퍼밋이 11월 달에 나왔어요. 영주권 받기 전에. 11월 달에 나와가지고 이제 저 혼자 입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영주권이 1월 달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10월 말인가 1월 달에 나왔어요. 휴가를 내가지고 2월 달에 2주일 동안 쉬고 이제 가족을 데리고 다 같이 입국을 했습니다. 2월 달에. 진짜 저는 이렇게 들으면요. 다른 학생분들, 제 제자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정말.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계신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영문 이력서를 잘 쓰고 합격하는 영문 이력 쓰고 커버레터를 쓰고 면접을 잘 보고
그리고 네네. 방법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설치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비자 종류가 있고 웹사이트는 이런 거를 찾아 이런 부분들 큰 가이드라인을 드리지만 그 안에서 직접 하시는 거는 개개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그 나의 운이 딱 맞을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학생분도 모르고 그런데 이걸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막 200개, 300개를 보내셨잖아요. 네. 만약에 그냥 그 상태로 있었으면 이런 운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준비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것들이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운이 오는 것 같아요. 캐나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캐나다에서 사시면서 현재까지 한 3년 정도 사셨는데 현지 생활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 헬리팩스 한국 분들 거의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곳 생활은 어떠세요? 캐나다 생활, 헬리팩스 생활? 예. 헬리팩스는 참 따뜻해요. 밴쿠버만큼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여기도 좀 해양성 기후는 아니지만 이 따뜻한 공기가 저쪽 멕시코에서 올라와가지고 해안가다 보니까 음, 많이 따뜻해요. 또 문제는 또 음, 봄에는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그래요. 네, 근데 단점은 좀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 제주도는 아,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음. 적응해서 살다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한국 분이 사시기엔 어때요? 한국 분들이 조금 살고 있는 거는 제가 들었거든요. 커뮤니티가 어떤가요? 커뮤니티는 정말 작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가구, 20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마트도 한 4군데 정도, 한국 식당도 그래요? 네, 네 군데나 5군데 있어요? 정도. 네네, 한국 식당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큰 마트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다는 거. 그다음에 또 워낙 동쪽이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비싸죠. 한국 음, 식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네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은 참 살기가 힘들다. 힘들다는 것은 저는 세금, 반대가 될 줄 알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우세요? 세금이 너무 많이 떼요. 네? 인컴 텍스, 그다음 아, 프로핏 텍스, 그다음에 이제 HSGST 이런 게 너무 많이 떼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또 3명이 있죠. 3명 맞죠? 네네. 네. 네. 근데, 그, 보조가 따로 되는 건 없죠.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양육비가 나오고요. 네. 보조.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정부 보조금이 아이들한테 나오는 게 있나요? 네. 영주권자는 당연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족이 2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기 어디야?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한 게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년 후에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3명에 대해서 다 받다 보니까 네, 꽤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근데 생활비가 음, 그 외에도 생활비가 많이 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생활비 텍스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얼마나 뛰는데요? 15%입니다. 아, 네, 밴쿠버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가 정말 비싸요. 네. 정말 얼마나 해요? 집값이 1%라고 보시면 될까요? 1년에 음, 10%? 5만 불? 1%예요. 음, 집값의 1%. 이게 50만 불이면 네. 5천 불을 텍스로 내는 거죠. 매년.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캐나다에 사는 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좋아서 캐나다에 살고 계신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물론 단점이 많지만 이 모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음, 가족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환경이 너무 좋다는 거. 그다음에 환경이라는 거는 자연 환경이요. 자연 환경이 좋다는 거. 이 모든 게 그냥 힘들어도 그 단점을 모두 커버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래도 캐나다니까 이렇게 그냥 가장 사람들이 와서 가장 힘든 부분은 제가 모든 분들이 느끼기에는 경제적인 걸 거예요. 내가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나? 내가 여기 취직해서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그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대부분들이 그래도 힘들어도 가족들과 같이 여유롭게 살고 안 힘들고 그다음에 좋은 자연 환경에서 얘들 뛰어놀고 그다음에 여가 생활을 느끼면서 내가 그런 그 취미 생활도 가지면서 없는 돈이지만도 그게 모든 게 그 모든 단점을 다 그냥 커버해야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여기 이민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저는 200% 공감을 해요. 예. 네. 물론 이제 처음에 할 때 이런 부분도 힘들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온 케이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빠짐없이 그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뭐, 언어도 어렵고, 뭐, 뭣도 어렵고, 생활비도 비싸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진짜 싹 덮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요약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살아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네. 표현에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좋아요, 이런 부분, 이런 거는, 그것도 짧게 살아보면은 또, 그거를 그만큼 못 느끼잖아요. 단기는. 이게 최소한 몇 년은 살아보고, 현지에서, 했을 때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